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팀 박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시베리안 허스키의 특징과 질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종류와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베리안 허스키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베리아에서 유래한 견종입니다. 살바르게 추운 동네에서 살았던 녀석입니다. 이 썰미견 출신으로 사육견이죠. 흔히들 알래스칸 말랑무트와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두 녀석은 사촌지간입니다. 사모예드 역시 썰매견이고 사촌격이죠. 이 시베리안 허스키는 대형견이 아닌 중형견입니다. 허스키 미니어처 버전으로 알려진 알래스칸 필카이라는 견종도 있는데 생김새는 허스키와 매우 흡사하지만 미니 허스키로 불려질 정도로 아주 사이즈가 작습니다. 허스키 외모는 눈빛이 일단 아주 독특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노려보는 듯한 인상으로 처음 허스키를 접한 분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하십니다. 눈 위에 두 개의 하얀 점이 특징이기도 하고 귀는 아주 쫑긋하게 솟아있기도 합니다. 높이는 약 55cm에서 60cm 정도 되어 중형견 치고는 제법 큰 편에 속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성격은 어떤가요? 이 늑대를 닮은 듯한 생김새와는 달리 성격이 온순한 편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적은 편이고 다른 대형견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 지능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두 가지 복합 명령도 잘 수행하고 간단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합니다. 유순한 성격인데 고집도 있는 편이어서 자견 시기를 지나고 나면 행동 교정이 정말 어려운 견종입니다. 이 잘못된 습관은 자견 시기에 고쳐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사육견 출신답게 워낙 활발한 성격이라 매일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산책이라는 말도 잘 알아들어 산책 가자고 하면 목줄을 물고 와 나가자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 산책 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목줄이나 하네스를 단단히 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중형견 이상의 큰 견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털 관리나 목욕은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이 허스키의 털은 추운 지방에서 살았던 만큼 밀도 높고 두꺼운 이중모로 되어 있습니다. 털이 정말 촘촘하게 나는데요. 이 털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특히나 털갈이 시기에는 정말 모든 털이 다 빠질 기세로 털이 빠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털이 빼곡하게 나 있습니다. 이 여름같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에는 그야말로 털코트를 입고 있는 허스키 입장에서는 살인적인 더위를 느낄 텐데요. 여름에는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 털을 짧게 잘라 털 빠짐과 피부 안기를 높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은 털이 짧은 경우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으나 털을 원상태로 유지하실 경우 환경에 따라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씻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도가 높은 이중모의 경우 씻기는 것보다는 말려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에 잘 안 젖는 특징이 있는 만큼 말리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반려견 전용 드라이룸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주셔야 피부 습진과 같은 피부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빗질은 최대한 자주자주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털엉킴이라든지 털빠짐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잘 걸리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허스키는 선천적으로 소화력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사료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라 사료를 바꾸거나 새로운 음식을 주실 경우에는 반드시 설사를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체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조금의 과식을 하는 경우에도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량을 조절 가능하실 경우 급여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미나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털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피부에 달라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반드시 신장사사충과 외부 기생충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내외부 기생충약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유전적으로 잘 걸리는 질환도 있나요? 먼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안구 건강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허스키들은 유난히 하늘빛 눈동자나 오도아이가 많습니다. 눈빛이 아름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눈 색깔과는 상관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허스키가 안구질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녹내장과 백내장과 같은 안구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 실명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강한 자외선에 너무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기적인 안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부족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활동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약물 투여를 통해 쉽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실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간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질의 경우에는 허스키에게 특별히 높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발생 원인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간질이 만약 확진될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통해서 발생 빈도와 경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은 시베리안 허스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형견의 큰 몸집과 강인한 눈빛이 매력적인 녀석이죠. 그러나 털 빠짐이 있고 여름철 털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입양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허스키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눈 건강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